他会唱这个国语歌吗？就华语歌，听一句就知道了。他会唱好日子。 절대 책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가서. 안녕하세요, 후아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남기게 되네요. 이번 영상은 저의 컨텐츠가 중국이다 보니까 저의 중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중국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자인 듯 한자가 아닌 중국어, 간체자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간체자 위에 있는 영어 발음. 게다가 그 영어 발음에 더한 성조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중국어가 너무 어렵고 한자도 어렵고 거기에 성조, 병음까지 생각하느라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기초 그 단계를 지나가면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쉬운 게 중국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쉽다. 아마 중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그 말을 충분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어 기초며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았고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후회하는 점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그런 후회하는 것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겪으시길 바라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중국 어학연수를 가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교육학과 전공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중문과 복순 전공을 했는데 사실 대학교에서 중문과 수업들이 다 소설, 문학 이런 거다 보니까 저의 중국어 회화 발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4학년 때 교생을 갔는데 이제 한 수업에서 저와 같이 왔던 중국어 교생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학생이 교생쌤들끼리 중국어로 대화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는 중국어 회화를 정말 1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정말 등에서 땀이 주룩주룩 흘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중국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한 2, 3개월 정도 중국 어학연수를 준비를 한 뒤에 중국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저는 중국 유학을 다녀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법을 중국 유학 전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확실히 제가 느낀 점은 중국 유학 전후로 한 그 공부법이 다르다는 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중국 유학 전에는 읽기 쓰기 위주라면 중국 유학 후에는 말하기 듣기 위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국 어학연수 가기 전 2, 3개월 동안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학교에 있는 중국인 교환 학생들과 언어 교류하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자 공부, 세 번째로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거였어요. 중국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추천하고 싶은 2가지는 첫 번째로는 한자 공부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 발음 연습이에요. 번체자이기는 하지만 중국어 간체자를 공부할 때도 크나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발음 연습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사실 언어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발음 연습을 정말 1대1로 잘 한 케이스가 아니고 온라인 동영상으로 공부를 한 케이스다 보니까 그때 형성된 그 습관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해요. 제가 하는 발음 들으면 막 따셔터라고 해가지고 혀가 짧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발음을 잘 못하는 게 그 X하고 SH거든요. 그래서 샤오和샤오 단독적으로 할 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일상 대화에서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烧烤原来是烧烤嘛然后我说烧烤然后我的老公说哎你这个大舌头他是这么说的발음 연습들은
기초를 배우실 때 정말 탄탄하게 하시면 나중에 중국에 와서도 그 기초를 그 기반으로 발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유학을 가기 전에는 이 두 가지는 꼭 실천을 하고 가시길 바래요. 중국 유학을 간 후에는 무조건 루샹 수이수 그 문화에 빠져들어야 돼요. 오전에는 이제 어학 수업이 있었고 오후에는 저는 무조건 뭐 학교나 또는 밖으로 나가서 중국어를 사용하고 활용을 많이 했어요. 추천을 하고 싶은 것들은 첫 번째로 중국인들과 많이 어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동아리들을 많이 참여하는 건데 저는 중국 어학연수 생활을 하면서 뭐 무주 동아리도 참여하고 뭐 한국어 발표 동아리 뭐 등등 그런 동아리들을 많이 참여를 해서 가서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듣기에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여를 많이 했고 두 번째로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중국에 도착하고 한 2, 3개월 후가 국경절이었거든요. 국경절에 중국인 친구 4명하고 국경절 여행을 갔어요. 기차를 한 28시간 정도 타고 칭다오, 대련 뭐 그런 쪽으로 가서 여행을 했는데 그 당시 정말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거의 한 30%? 30%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친구들이랑 매일같이 밥도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했거든요. 여행하고 다시 왔는데 확실히 좀 더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중국인 친구 과 MT도 참여를 하고 세 번째로는 중국어 대회 뭐 가장 유명한 거는 뭐 한유처 또는 뭐 교내에 있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라던가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를 많이 했고요. 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 참여에 대한 의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여를 했고 한국에서는 책으로 읽기 쓰기 중요하죠. 많은 단어도 외워두고 그게 기반이 돼서 중국 어학연수 생활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중국 유학을 가신 후에는 절대 책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가서 중국인들과 어울리고 중국어를 배우고 활용을 하시기를 바래요. 중국어 공부를 할 때 추천하는 앱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쥐TV입니다. 한쥐TV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중국어 자막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삐리삐리라는 앱인데요. 이 삐리삐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유튜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뭐 트렌드라던가 유명한 영상 등을 삐리삐리로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쭈후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중국판 네이버 지식인 혹은 네이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중국어 공부법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자세하게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중국 어학연수 전후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공유를 해봤고요. 저는 실제로 HSK 점수가 없는 채로 중국을 갔는데요. 한 10개월 정도 중국에서 지내면서 6급도 취득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래도 비교적으로 중국어를 더 빠르게 배웠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학연수를 가실 때 조금이나마 더 알차고 효과적인 공부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